유독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말은 해야 법치주의가 바로 선다. 강석종 목사입니다. 오늘은 이것이 정교조의 결과물이 아닐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지난 2일 더불어당 이재명이 가덕도에서 피습을 당한 일에 이어 25일에는 배현진 의원이 피습을 당했습니다. 정치인에 대한 피습 사건이 또다시 발생하여 총선을 앞두고 정치인들의 신변 보호가 중요해졌습니다. 변진 의원은 25일 국회에 동원해 오후 2시부터 시작된 본회의에 참석했으며 본회의 직후인 오후 4시 15분에는 더불어당이 강행 처리한 상특검법 재표결을 촉구하는 규탄대회에 참여했습니다. 오후 4시 40분 규탄대회가 끝난 뒤 강남구 신사동으로 이동한 배현진 의원은 해당 건물에서 개인적인 용무를 받습니다. MBC 앵커 출신인 배현진 의원은 미래통합당 전 국민의힘 소속으로 2020년 총선에서 당선된 초선 의원입니다. 이후 당 최고위원과 조직부총장을 지냈으며 2022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대변인도 역임했습니다. 이 사건의 피해자 A군은 25일 오후 4시 35분쯤 사건 현장 근처 감시 카메라에 포착되었는데 인근을 배회하던 오후 4시 50분쯤 범행 장소인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어제 25일 오후 5시 15분쯤 배현진 의원이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한 빌딩 1층에서 신원을 알 수 없는 남성으로부터 성인 주먹 크기의 돌로 머리 뒤를 가격당해 피를 흘리며 순치향대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 중입니다. 배 의원은 현재 의식이 있고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누구처럼 119 헬기 타고 서울대병원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배 의원실이 이날 공개한 폐쇄로티브 영상과 보좌진 등에 따르면 배 의원은 사건 당시 혼자 건물 안에서 용의자를 마주쳤습니다. 회색 모자와 흰 마스크를 쓰고 후드티, 점퍼를 입은 범인이 먼저 다가와 어떤 사람이 국회의원 배현진입니까? 라고 물어보며 접근하여 실언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배 의원은 인사를 나누러 거기에 다가가자 범인은 갑작스럽게 오른손에 쥔 돌덩이로 배 의원의 머리를 사정없이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배현진 의원의 수행비서가 주차장에 간 사이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배 의원이 머리를 감싸주며 주저앉았지만 그안은 멈추지 않고 계속 머리 뒷부분을 가격했습니다. 배 의원이 살려주세요 라는 비명을 듣고 나온 식당식은 A군을 말렸지만 범인은 바닥에 쓰러진 배 의원의 머리를 10여 총간 17차례 내리쳤습니다. 수행비서가 배 의원 피습을 알고 뛰어와 A군을 붙잡았는데 오후 5시 17분쯤 구급차가 현장에 도착했으며 A군은 5시 26분쯤 경찰이 도착할 때까지 자리를 뜨지 않고 배 의원을 계속 지켜봤습니다. 이날 공격을 받고 피를 흘린 배 의원은 순치향대 서울병원으로 이동해 응급처치를 받았는데 두피, 상처, 봉화복, CT 촬영 등 검사를 실시했으며 입원 후 경과를 지켜보며 후속 진료를 받을 예정입니다. 의료진은 지전성 출혈이나 골절 소견은 없는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 두개골 내 미세 출혈이 보이는 경우가 있어서 상태를 좀 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경찰은 범행 현장에서 붙잡은 용의자를 강남경찰서로 압송해 조사를 벌이고 있는데 용의자는 중학교 2학년 남학생으로 알려졌습니다. 강남경찰서 관계자는 피해자를 근거해 조사 중이라며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수사 상황과 정확한 신상 정보 등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 CCTV 영상을 보면 용의자는 모자, 마스크 등으로 얼굴을 완전히 가렸고 돌을 주문해서 꺼내는 모습도 포착됐습니다. 여야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흉기 피습에 이어 또 정치인 피습 사건이 발생했다며 분복스러로 규탄했으며 아울러 정치인은
당국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면서 정치권은 당국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면서 이번 기회에 정오 혐오 정치를 끝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이날 밤 별도 입장문을 내고 이번 사건은 있어서는 안 될 일이며 엄정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정치 테러 재발에 대한 긴급 지시문을 통해 총선을 앞두고 정치인에 대한 테러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범죄 행위로 절대로 용납될 수 없다며 경찰에 국회의원 등 주요 인사에 대한 안전 확보를 주문했습니다. 국민의힘 박정아 수석 대변인은 논평에서 극한의 정치, 정오의 정치가 가득한 혼란한 시대에 또다시 발생한 폭력과 정치 테러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한민수 대변인도 브리핑에서 범인이 배 의원님을 알면서 자행한 명백한 정치 테러이며 민주주의에 대한 공격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배영호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배현진 의원에 대한 정치 테러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다 라는 글에서 오늘 오후 제 지역구에서 우리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님이 시습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충격을 금치 못했습니다. 방금 전 원 회장에서 마주친 동료 의원이 비습당했다는 사실은 물론 서울의 중심인 강남에서 벽주 드나세 이러한 정치 테러가 또 자행된 것에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정오와 분노 그리고 폭력의 정치는 청산되어야 합니다. 배현진 의원님의 부상이 심각하지 않기 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왜 배현진 의원은 15살 소년에게 피습당했을까요? 적대 세력에게 테러를 가하는 당사자 가운데 성인 남성이나 용사가 아니라 어린이나 여성들이 등장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론전이나 범행 접근성이 용이하거나 징벌이 약하다는 등 여러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범인 A군이 대치동의 한 중학교에 재학 중인 것으로 밝혀지자 평소 학교에서도 불미스러운 일들을 많이 일으켰다고 합니다. 해당 중학교의 한 학생이 자신의 사회관계망 서비스 SNS에 가해 학생은 평소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고 평소에도 학생들을 스토킹하고 콩알탄을 던지는 등 불미스러운 일들을 많이 일으켰다며 절대로 이 친구 하나 때문에 명문 땡땡 중학교의 명예가 실추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이 글을 올렸다라고 했습니다. 현재 이 글은 삭제되었습니다. 범인의 지인들은 그는 평소 정치 관련 글과 영상을 소셜미디어나 단체 채팅방에 올리곤 했다며 말했으며 다른 지인은 A군의 평소 ADHD 주의력 결핍 장애 증세가 있었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A군의 배현진 의원의 동선을 어떻게 알았는지 범행 도구인 돌은 어떻게 마련했는지 규명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는 현행범으로 경찰에 체포됐는데 이 과정에서 자신의 나이가 15살 촉법 소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촉법 소년이란 형벌을 받을 범법 행위를 한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형사상 미성년자를 말합니다. 그러나 A군은 만 14세가 넘어서 촉법 소년 대상자가 아니라 형법상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형법 제9조 1항은 14세 미만을 형사 미성년자로 규정하고 처벌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현행 소년법에 따라 가정법원 또는 관할 지방법원 소년부에서 사건을 심리하는데 금고 이상의 행위에 해당하는 범죄 사실이 발견될 경우 형사처분 필요성에 따라 검찰에 송치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촉법 소년제를 폐지하거나 나이를 대폭 낮춰야 하겠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이 이 대표 스컷 사건의 모방 범죄를 보인다고 했습니다.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최근 정치인들에 대한 테러 행위를 접하면서 관심을 끌 수 있다는 마음에 모방 범죄를 저질렀을 가능성이 있다고 했으며 김복준 한국범죄학연구소 연구위원은 정치인에 대한 혐오가
커질수록 이런 류의 범죄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진다고 했습니다. 매주 수요일 밤 10시 15분에 방송되는 스모킹 건이라는 범죄 수사문이 24일 첫 방송을 했습니다. 배현진 의원의 피습이 일어나기 하루 전날 24일에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가 들려주는 사건 당일 상황을 생생하게 증언을 했습니다. 평소 정치에 관련된 글과 동영상을 올렸던 A군이 지난 2일에 있었던 이재명 가덕도 피습 사건과 스모킹 건의 부산 돌려차기 사건 방송을 본 모방 범죄인 것 같습니다. 촉법 소년이라도 법을 개정해서 이런 사건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해야 모방 범죄가 줄어들 것 같습니다. 15세로 알려진 중학생이 범인으로 밝혀졌는데 이 범인은 폭행을 하기 전에 배 의원이 맞느냐고 물어보고 확인을 했습니다. 즉 범인은 배 의원이 누군지 모르고 있었다는 뜻이고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누군가가 사주했다는 것이 아닐까요? 추론해 보면 배 의원과 개인적인 원한 관계가 아니라면 분명 정치적으로 반대편 쪽이나 경쟁 관계의 사람이 배우라는 뜻입니다. 거론되고 있는 경쟁자나 반대편 후보들 중 분명 조폭과 연루된 자들이 소행일 수도 있습니다. 15살짜리 중학생에게 범행을 시킬 수 있는 것은 조폭이 아니고는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 조폭 뒤에는 숨어있는 정치인이 있을 것입니다. 변진 의원의 폭행범의 배우는 누구일까요? 뭘 잘못 알고 이런 대담한 범죄를 저질렀을까요? 혹 누가 교사를 했는지 아니면 누가 영향을 줬는지 면밀히 수사해야 합니다. 중학교 2학년 학생이 이런 일을 저지른 것은 결국 세뇌당한 정교조의 결과물이 아니겠습니까? 감사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인간의 생사복과 나라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강대국의 탐방울 속에 둘러싸여 암울한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사 하나님의 기적으로 이 땅에 자유를 주시고 하나님 백성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승만을 국부로 삼고 기독교 입국론 위에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한미동맹이라는 4대 건국 이념으로 이 나라를 세우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건국의 4대 기둥설계로대로 박정희 대통령이 집을 지은 결과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탄생한 150여 개의 신생 독립국 중에서 가장 성공적으로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룩한 나라가 되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미래 세대를 악한 사상으로 물들어서 종북주사파의 홍위보로 만드는 학시의 인권조례가 폐지되고 종교조가 사라지게 해주시고 나라의 백년대교인 교육계를 유도하는 종북주사파들을 물리쳐 주시고 전 정부에서 만들어진 처벌금지법과 주민자치법과 국가인권정책 기본교육 등 약 4,000여 개의 악법들이 폐지되고 민노총이 사라지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사회 곳이 거짓말과 조작과 괴담으로 사회 불안을 조장하는 자들과 말과 같은 사회주의 사상인 포퓰리즘으로 국민을 선동하며 양문체제를 전복시키는 악한 세력들은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않도록 누군가의 견고한 동맹으로 세계 G2의 나라가 되게 하시고 선조들과 우방국들의 피로 이루어진 이 자유를 지키게 하시고 그리스도인들이 지금의 난국을 헤쳐나가는 일에 선봉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욕단을 소리며 동방의 유대인인 동이조의 허락하신 말세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예수상과 범통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전 세계 제상나라로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